이제 방금 살펴본 암보험이 유병자를 위한 거라면 좀 더 젊은 분들을 겨냥한 건강체에 맞는 암보험도 있을 텐데요. 차이점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 뭐 모두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약 안 드시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또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 우리가 갱신형이 아닌 그런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암보험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40세 여성 20년 납, 딱 20년만 납입하고요. 100세까지 보장하는 이런 암 진단비 보장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했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 근데 비싼 회사는 18,000원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6,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겠지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7%가 되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만 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00만 원, 3,000만 원, 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하시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6,000원 차이라면 3,000만 원, 5,000만 원 하게 되면 이것은 몇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브랜드 회사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똑같은 보장의 암진단비, 똑같은 보장의 암진단비를 더 저렴하게 하시려면 저희가 이렇게 A사를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에 오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원이 13,000, 4,000원, 18,000원은 2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지금 시점에 타이밍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암 보장 관련된 담보들 그리고 특약들을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암 진단비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기본 계약들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 몇십 원, 몇백 원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전체적인 진단비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35세 자녀분들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비갱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32,000원에 암 진단비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암보험을 문의했는데 대부분 무엇으로 가입하셨습니까? 다 종신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보험으로 우리가 암보험을 설정하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암진단비 3,000만 원, 유사암진단비 1,000만 원 이것만으로도 32,000원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성분들 3만 원이고요. 40세, 45세 남성분들 37,000원, 43,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세 때 아니면 45세 때 가입했다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60세까지, 65세까지는 3만 원, 4만 원 납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100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꼭 45세 또 50세 이하이신 분들은 비갱신형과 함께 장기갱신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암을 걱정하고 또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암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질병에 대비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암과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뇌질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모든 뇌졸중 발병률이 1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우리 암에 걸려서 이제 예전처럼 우리 드라마 주인공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완치가 되고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재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뇌질환이 이렇게 또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질환도 함께 암에 걸리셨던 분들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 위생 및 열대의학대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암 생존 환자는 암부에 따라 건강한 성인보다 심혈관 질환이 2배에서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해서 역시 심장질환도 이렇게 위험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조사되었으니까 암과 더불어서 심장질환과 그리고 뇌질환이 함께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암세포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30대는 내 몸이 20대 같지 않다, 뭐 40대가 되면 30대 같지 않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면 정말 발병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암 발병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대 질환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대 질환은 주로 이제 수술을 이용하는 치료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비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자예요. 병원비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자. 저렴하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심장질환 수술을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협심증, 우리 협심증은 뭐 누구나 다 들어보셨죠? 협심증이 다빈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0위에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이 역시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심증이면 스텐트 삽입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술도 하는데 그것이 10위고 스텐트 삽입 수술은 전체 7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분들의 통계자를 보니까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고 있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돈은 과연 병원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병원비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횟수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수술 건수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100이라 봤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3%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관상동맥 확장술, 우회술, 뭐 삽입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스텐트 삽입 수술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이 비용들만은 보험금을 꼭 커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지나 좀 노후화되면 교체를 하고요.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역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횟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를 보지 않는 우회해서 수술하는 비관혈 수술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그 병원에 내야 되는 수술비를 내 돈 먼저 내지 않고 수술 진단서 하나로 보험금부터 받아서 병원비를 내자라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해도 어쨌든 고가의 수술들인데 구체적인 수술 비용 그리고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는 플랜을 김희환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보험은 3대 진단비, 3대 질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암, 뇌, 신장 질환인데 이 질환마다 수술 비용이 다 다릅니다. 순수하게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비용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면요. 무려 수술비만 2,737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더 큰 거고요. 그다음에 뇌 관련된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 뭐 1,475만 원. 그다음에 간암에 걸렸을 때 간암 수술은 뭐 1,000만 원. 하지만 또 우리 심장 질환이 계속 나오죠.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때 처음 시행하는 게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입니다. 이것도 비용이 905만 원. 위암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바로 이대 질환이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혈관은 굉장히 작잖아요. 이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더욱더 어려운데 이 비용을 대안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합니다.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비 금액의 10%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진단비가 뭐 1,000만 원 준비할 때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뇌혈관 수술비는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해요. 진단비가 더욱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올리기에 너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대 질환은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는 적게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 수술비는 반복하고 계속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스텐트 삽입 수술 평균 교체 횟수가 3.1회였잖아요. 그러면 아까 수술 비용 보셨죠? 905만 원, 뭐 입원비랑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총 3번을 받는다면은 6,000만 원이 넘겠죠. 하지만 이 수술비는 계속해서 수술할 때마다 보상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비싼 치료는 모두 다 수술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상대적으로 우리 암 같은 경우는 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이대 질환 특히 수술은 너무 작은 혈관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로봇 시술이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점 개복 수술이나 개두 수술, 직접
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은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회복률도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골고루 다 보상하는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우리 진단비 생각해 보세요. 암 진단비, 뇌, 심장 진단비 그 부분만 보상을 하는데 수술비는 백내장 수술부터 해서 뭐 치액 수술, 암 수술, 이대질환 수술 다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 중에서도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이 가장 넓은 걸로 플랜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밖에도 이번 플랜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19위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1위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요즘 백내장 이제 40대 넘으시면은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2위는 또 치액이 있고요. 3위는 척추질환. 이 척추질환은 정말 우리나라 고질병. 이게 우리나라 특히 다른 나라보다 참 학업을 중시하잖아요. 이 디스크 질환 환자가요, 20대 미만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50대가 되면 더 많이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수 절제술이나 뭐 담낭 절제술이 4위와 5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관절증, 노화돼서 70세 이상 되시면 무릎 관절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스텐트 삽입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병들은 딱 보시더라도 정말 흔한 질병이고 작은 질병이잖아요. 경증 질병. 근데 스텐트 삽입은 중증 질환이에요. 협심증이에요. 근데 이게 7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식습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협심증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우리 작은 근종 같은 경우도 10위권에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뭐 편도형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수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만 하는 유방 부분이나 뭐 갑상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방 전제술, 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제 도려내는 수술인데 이 수술을 받으시면은 재건술, 다시 만드는 수술을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성형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돈으로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비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19위까지 알아봤는데 그 이외에 20위부터 막 뭐 예를 들면 한 500위 이것까지도 다 우리 수술비는 골고루 보상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준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 되기 전 보험료가 올라가기 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알만한 수술들은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보상하는 것들 이제 바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바로 한번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담보병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담보 또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반복 보장하는 여성 수술비 어떻게 보장되는지와 보험료 한번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140만 원, 그리고 대장 용종 70만 원, 자궁 근종 350만 원, 이대질환 이대질환 관련된 수술 할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회 4,800만 원. 그리고 우리 인공관절, 우리 여성분들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시죠? 저희 고모도 작년에 하셨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350만 원, 제왕절개도 2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55세 전에는 3만 원대, 55세 넘으시면 4만 원대로 아까 보셨던 그 심장과 뇌질환 관련된 그 수술비를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경증 1위부터 19위까지 보셨던 그 수술들 다 보험금으로 매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김희연 전문가님, 남성분들에게 더 필요한 수술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워낙 보험은 담보가 많다 보니까는 뭐 굳이 그런 걸 뭘 설명을 해요. 도대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해당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은 보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질병수술비부터 해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77가지 질병수술비, 그리고 뭐 40가지의 질병 이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 남성분들은 일단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양쪽 눈을 수술하셨을 때 280만 원, 뭐 대장 용종은 80만 원. 50대가 넘으시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의무적으로 하십니다. 그때 용종 발견할 때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이대질환 관련해서 3,330만 원. 이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하시면은 회마다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평균 횟수 3회라고 봤죠. 그러면 거의 9,990만 원 보상받는 겁니다. 보험료 때가 유일하게 수술비는요.
여성분들보다도 남성분들이 더욱더 저렴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모두 다 3만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나 폐가 일반인들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수술하면 2,100만 원씩 드립니다. 근데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000원만 투자하면은 다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꼭 한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